김태현의 정치쇼. 오늘 목요일 2부인데 국회 출입기자 생생한 현장 취재기. 항상 얘기하지만 얼마나 지키는지 모르겠으나 저녁 메인 뉴스에 안 나오고 아침에 조간신문에도 안 나오는 내용들을 들고 오시는 국회 정보보고 시간입니다. 민주당 출입하는 SBS 고정현 기자, 국민의힘 출입하는 프레시안의 곽지훈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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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뭐 조간에 안 나오고 메인 뉴스에도 어저께도 안 나오고 오늘도 안 나올 거. 그걸 제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킬된 거구나. 예, 킬된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예. 고 기자 단독 없어요 오늘은? 아, 없습니다. 어제 단독 큰 거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네. 네. 왜 본인이 지금 기자가 단독했으면 자랑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왜 그걸 숨기려고 그럴까? 아닙니다. 네. 네, 뭐 고정원 기자의 단독은 저 SBS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오늘 역시 중요 주제는 이거죠 뭐. 김경수 경남지사 유죄 나왔다. 일단 뭐 사건 내용분은 그냥 제가 정리해드리면 저 드루킹 이 댓글 그 조작했다는 거 그 공모한 혐의가 유죄가 인정됐고 그 다음에 샌다이 총영자식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됐고 그래서 댓글 조작과 공모한 거 업무방해만 유죄돼서 징역 2년 확정. 그러면 유죄 확정됐으니까 이제 곧 수감되는 거고 그리고 자격정지 5년이니까 2년 살고 나와서 5년이면 향후 7년간은 이제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건 내용이 다 끝난 겁니다. 이제는 법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국회 정보보호 시간이니까 정치 얘기해야 되겠죠. 타장이잖아요. 일단 네. 민주당. 그렇죠. 민주당이 가장 큰 영향을 네. 받았겠죠. 네. 어느 정도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근데 뭐 어느 정도 예측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죠. 네. 다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기대는 했지만 사실 속내는 그 쉽지 않다. 네.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는데 항소심에서 다 사실관계 확정이 돼. 사실관계 그렇죠. 나와버렸으니까. 대법에서 또 뒤집기도 쉽지 않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사실상 이미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번 대선부터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완벽하게 진짜 친문 쪽에 완벽한 친문이다. 라고 하는 후보가 사실 없는 가운데 친문표가 어느 정도 갈렸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가 가장 그 이제 친문 쪽에 가까운 그런 후보로 꼽히고 뭐 다천 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방향성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큰 근데 다만 변동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그러면 그 친문에 그래도 그 표들 표심이 그렇죠. 나름 어쨌든 김경수 지사의 무죄를 기대했던 당원들, 친문 핵심 당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지도부나 의원들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근데 김경수 지사의 생환이 불가능해졌으니 물론 뭐 생환한다고 경선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친문의 그 표심들이 그냥 이낙연 지사 후보에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미 상당 부분 다 갈려 있어. 뭐 이낙연 전 대표가 다 가져간 건 아니고 정세균 후보로 간 것도 있고 뭐 김두관 후보로도 간 것도 이미 있었습니다만은 뭐 조금 이제 어제 좀 소개를 해볼까요? 어제 대선 후보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약간 달라. 어딩이 네, 약간씩 다릅니다. 네. 이재명 이제 경기도지사 참으로 유감이다. 할 말을 잃게 된다. 예상치 못한 결과다. 네. 놀랍게 놀랐는데 뭐 이렇게 딱히 큰 평가는 없는 것 같고요. 이낙연 전 대표 누가 봐도 문재인 당시 후보가 승리할 선거였다. 그때 당시 이제 대선 때 불법적 방식을 동원할 이유도 의지도 없었던 선거다라고 했고요. 어제 KBS 뉴스에 나와서 좀 평가를 좀 할 시간을 달라. 평가할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유보를 사실상 한 거죠.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네. 네, 그렇죠. 정세균 후보 굉장히 세게 얘기했는데 드루킹의 이제 일방적 주장만 유죄 판단할 증거를 가져간 이 증거 우선주의 법인 원칙에 위배된다. 법원이 돌이켜봐야 한다. 이게 좀 세죠. 이제 법원을 센데. 네, 대법원 판단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아예 경남도를 어제 갔습니다. 같이 가서 좀 만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했고 김경수 도지사의 빈자리를 이어받겠다. 왜냐하면 이제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도 도지사를 해왔기 때문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구나. 네. 그러면은 김두관 후보는 거기 간 거부터가 판결 전부터 약간 말이 좀 있던데요. 그렇죠. 거기를 왜 갔냐는. 경남도에. 네. 마치 미리 예상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건가? 자, 그러면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후보들의 본인의 정치적인 현재 입장에 따라서
김경수 지사의 판결을 바라본 시각이 좀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보면 뭐 정세균 후보가 제일 세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법원까지 공격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네. 선택입니다. 네.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그걸 공격하는 걸 뭐 어쩌자는 거냐라는 네. 비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네. 친문표를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네. 그랬는지 지금은 조금 지지율이 밀려 있으니까 상당히 이낙연 후보에 조금 대해 뒤쳐져 비교해도. 있죠. 네. 그래서 가장 강하게 네. 얘기를 한 것 같고 네.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책임론을 네. 받고 있거든요. 그런 왜냐하면 얘기 이거 있죠. 경찰에 고발한 게 이제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있을 시절에 민주당이 이제 고발을 한 네. 거기 때문에 근데 요거 우리가 구원해야 돼. 어제 추미애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 썼더라고. 본인이 문제를 제기한 건 맞는데 뭐 수사 의뢰를 촉구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니까 내가 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 촉구한다 그러면 뭐 고발한대요. 걸리면 안 돼 우리.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추미애 대표가 문제를 제기했다. 그 정도만 합시다. 그러니까 네. 정확히 말하면 민주당이 당이 고발한 거야. 네. 당이. 평창올림픽 당시에 이제 주로 여당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 민주당을 비판하는 댓글이 이제 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많이 올라와서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가짜뉴스 대책 거기서 해가지고 당시에 추미애 대표 이름으로 고발을 하게 된 거고 근데 이제 그거를 하다 보니까 네. 댓글을 단 사람들 중에 그 이른바 드루킹이라고 네. 하는 그 김모 씨가 있었던 건데 결국 거기서 이제 여건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갑자기 김경수 지사가 나오고 이렇게 된 거죠. 당이 한 거다. 추미애 대표 개인이 한 건 아니고 고발을 그런 이제 당 차원에서 한 거고 뭐 그때나 지금이나 김경수의 결백을 믿는다라는 네.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래서 아까 그 친문 표심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그 지금 추미애 경선 후보가 사실 기대고 있는 바가 이른바 친문 핵심 쪽일 텐데 어제 결과가 나오면서 좀 추 전 장관은 좀 어려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그러니까 뭐 딱히 수혜를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조금 수혜를 볼 것 같고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은 추미애 전 대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야당 기자 입장에서 어제 민주당 후보들 그 경선 후보들이 낸 입장을 쭉 보면서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사실 이제 이재명 지사도 본인은 그랬지만 뭐 대변인은 뭐 판결의 유감이다, 뭐 진실을 밝히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박용진 후보만 굉장히 좀 약간 한 발 물러서 가지고 어제 뭐라고 됐냐면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면서도 김 지사의 여러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김 지사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김 지사가 용기를 잃지 않기를 기대한다. 이렇게만 냈어요. 그래서 그냥 드라이하네. 네, 그러니까 참 뭐 입장을 안 낼 수는 없는데 뭐 말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뭐 사실상 의미값으로는 그러니까 당연히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 유죄 판결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참 뭔가 약간 입장이 좀 난처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선판이니까 그러겠죠. 자, 국민의힘 볼게요. 국민의힘은 뭐 그냥 어제 보니까 그냥 다들 처음부터 끝까지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대선 정통성 얘기를 하고 나오더라고요. 네, 어제 사실 당 대변인 명의로도 황보승희 수석 대변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선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에 큰 흠집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 수석 대선 주자들도 이제 각자 입장을 밝혔는데 또 당 밖에서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정원 댓글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 조작이다. 선거 공작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러면서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 조작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민의 왜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 의지로 평가한다 하면서 오늘날 여론 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다. 이번 판결로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뭐 이 대선 정통성 문제는 뭐 들고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민주당부터 청와대를 향한 건데 청와대 입장은요. 없다가 없죠? 입장이다. 없다가 입장. 예. 예. 저래도 없을 것 같긴 해. 없다가 입장이라면 입장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좀 가지는 게 이제 이번 판결의 위기가 뭐 친문의 위기라고도 하지만 결국 이제 민주당 전체 위기가 될 텐데 국민의힘은 이제 계속 앞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 시비를 이제 걸고 나올 텐데 그러면은 민주당이 오히려 그 내부에서 좀 결집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 외부에 이제 공세가 굉장히 강해지니까 좀 힘을 합쳐서 거기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대선 경선 내부에서 후보자들끼리 싸움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네. 서로 선을 넘는다는 얘기가 뭐 하루 걸러 하루 나오는 판이라서 이걸 계기로 오히려 조금 그게 잠잠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국힘이나 민주. 왜냐하면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3년 전부터 나온 얘기고 뭐 아까 고 기자 얘기하신 것처럼 이미 뭐 항소심 딱 끝났을 때 아이 뭐 대부분 사람들 야 이거 이대로 굳어지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미 다 뭐 근데 리스크란 게 원래 새로 이미 예전부터 나온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이것 때문에 어떤 유권자들이 자기의 네. 투표 누구한테 투표할 거냐 그 결심을 네. 바꿀 수 있는 요인은 아닌 것 같고 네. 이미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고 마음을 정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당 뭐 1번, 2번, 3번이 이유를 붙일 때 그 중에 한 줄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자를 소개해드릴게요. 9841 하나님. 부산 서울 전 시장에 의해서 또 도전 공백인가요 하셨는데 그렇죠. 아마 권한대행 체제로 갈 거고 이거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보궐선거 안 하고 그냥 대행 체제로 간 다음에 내년에 지방선거 때 그냥 실시하는 거죠. 아마도. 확정은 안 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거고. 그죠? 예. 이 뭐 부산에 이어 서울, 예. 이 경남까지 예. 이 인구 합치면 뭐 1,000만 훌쩍 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제일 큰 새 지자체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민주당이 굉장히 진짜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어찌 됐건 간에 민주당 지사가 유죄 판결 최종 확정되면서 도전 공백이 생겼으니까 그러네요. 이용훈님. 이건 그냥 심플하게 김어준 씨의 작은 날갯짓의 나비 효과를 불러온 겁니다 하셨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마 그 추미애 대표가 민주당 대표 시절에 이 뭐 댓글 조작 세력이 있다 이거 얘기하기 전에 아마 김어준 씨가 저도 들었는데 본인 방송에서 이 댓글 조작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얘기 계속했거든요. 아마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 그걸 아마 예, 처음 시작이 됐죠. 지적하시는 것 같고 조성민님 또 한 번의 정치 판결이 나온 건 아닌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제 좀 볼게요. 송이 대첩이라고 우리가 해봤는데 어저께 SBS 저 낮 시사 프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송영길 대표 민주당 대표하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나와서 토론 배틀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보니까 시사 프로에서 양당 대표가 이렇게 나와서 직접 토론한 게 거의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예. 저 본 적이 없는.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진짜 기대했고 기자들 사이에서도 네. 진짜 막 기다리면서 네. 뭐 꼭 생중계로 본방사수하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 뭔가 느낌이 약간 복싱의 매니 파키아오랑 이 메이웨더 붙는 느낌. 약간 그 진짜 세기적인 타이틀 느낌이 네. 들었는데 네. 실제로 보니까 뭐 둘이 워낙 좀 친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해서 막 서로 뭐 물고 뜯고 뭐 네. 이렇게 공격하기보다는 그런 거 없더라. 예, 서로 그냥 뭐 입장 그 저기 차이가 있는 건 있는 대로 가고 네. 합의할 건 합의하자라는 게 아마 주 내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좀 화기애애해서 저도 사실 어저께 그거를 저 그 뒷 코너에 이 김경수 지사 판결 가지고 제가 출연을 했어야 돼가지고 대기실에서도 보고 안에 스튜디오 들어서도 봤거든요. 근데 약간 치고박는 건 없더라고요. 확실히. 그러니까 약간 봐야 한다는 결론은 같은데 네. 이제 고 기자님은 이제 뭐 세계의 대결이라서 이거 네. 꼭 봐야 된다 본방사수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일부 기자들은 네. 보긴 봐야겠다. 보긴 봐야겠다. 네. 그러니까 기사거리가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양당 대표가 나오니까 보긴 봐야겠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괄호 열고 네. 별 게 있겠냐는 뭐 그런 얘기 그런 예상이었는데 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사실. 그럼 기사거리가 있었어요? 그 김경수 지사 판결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토론을 한 시점 거의 직전에 판결이 나온 거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판결이 한 10시 반쯤 나왔고 토론 2시에 했으니까 뭐 사실상 굉장히 당시에 거의 직전에 발생한 현안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양당 대표 간에 이제 입장이 갈린 거 이제 뭐 이준석 대표는 이게 뭐 매간 매직이다 그리고 네. 뭐 청와대 입장을 밝혀야 된다 네. 문 대통령 사과해야 된다 네. 반면에 이제 송영길 대표는 이게 집권 여당 대표라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을 해야 하지만 뭐 그럼에도 이게 뭐 청와대 책임으로 이어질 건 아니고 뭐 네. 당시의 대선은 누가 봐도 이 문 대통령이 유리한 선거였다 이렇게 갈리는 게 사실 갈린 부분은 그거 하나 정도였고요. 그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추가로 기사거리가 나올 수 있는 건 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여야 대표가 모두 이제 이준석 대표도 이런 부분 좀 아쉽다. 그리고 송 대표는 아주 득이양양해서 그게 뭐냐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비판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여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여야 대표 간의 입장이 거의 수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이제 당내 반발 이런 것 때문에 입장이 곤란할 수도 있었는데 뭐 원내 지도부랑 이렇게 설득해서 잘 해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본인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정도였습니다. 고 기자는요? 딱 네. 어제 저 어택 대첩을 보고 기사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귀를 잡으세요? 재난지원금을 가장 많이 쓰시더라고요, 다들. 그걸 많이 쓰고 뭐 비슷한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특히 이제 이준석
이준석 대표가 네. 추미애 전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는 거, 윤석열 찍어내기에 네. 대한 과거 행적에 대해서 거기에 얘기를 하니까 이제 송영길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자체가 직권남용 혐의라기보다는 그런 행동을 한 게 많았다. 비판의 소지가 훨씬 크다라고 한 게 있고, 전 좀 관심이 갔던 게 송영길 대표가 이제 김경수 도지사 이제 선거 얘기하면서 순진한 김경수가 이 드루킹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또 뭐가 나오냐면 한명숙 전 총리 판결 그 법무부가 거기 이제 뭐 증인들 검찰이 뭐 무리하게 수사하고 뭐 수십 번 뭐 한 100차례 불러가지고 조사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진짜 약간 감정이 격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계속 생각해왔던 게 민주당이 계속 리스크라는 게 뭐라고 하냐면 이게 정치적 동지에 대해서 사법부 판결이 났는데 3심 판결이 났는데도 뭔가 감정적으로 주체하지 못하고 뭔가 뒤바꾸려고 하고 뭔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민주당 주류 내부에 있거든요. 그게 어제 좀 토론회에서 김경수, 한명숙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고스란히 드러난 게 아닌가. 판결 내가 뭐 어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거 너무 잘못된 판결이다라는 게 밑바닥에 그대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김경수 지사 판결에 대한 이낙연 후보나 정세균 후보 입장도 그런 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판결은 존중을 해야 되죠. 뭐 3심 판결에 뭐 이게 해야 되는데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못 하는 게 저는 나중에 좀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대선판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당사 오늘 가야 되지 않아요, 우리네들? 왜요? 네. 아니 그냥 민주당 비판하셔가지고. 저는 어저께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막 이렇게 싸우지 않으니까 좀 이렇게 서로 이제 얘기 좀 들어주고 이거 화합하는 분위기가 좀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일 제 귀를 끌었던 거는 송영길 대표가 친문 강성 지지층을 좀 제어를 해야 그렇죠. 외연 확장이 가능하다 얘기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저도 그런 부분이 있다. 공존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 두 사람이 입장이 비슷하잖아요. 다들 비주류 출신이고 맞습니다. 예. 당내 강성 지지층을 좀 제어해야 되는 그런 공통된 것들이 있어서 저는 그 얘기가 좀 귀에 끌었고 그다음에 역시 이준석 대표 앞서 곽지영 기자 얘기했던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윤석열 전 총장을 수차례 반복을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요까지 하고 잠깐 2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요. 요거 좀 해볼게요. 민주당 얘기 하나, 국힘 얘기 하나. 민주당 얘기부터 해볼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문제 나왔어요 어저께. 네. 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민주당이 분화가 새천년 민주당이 좀 분화가 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 가까운 분들 지지자들은 이제 열린 민주당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그대로 남아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추미애 그리고 뭐 이낙연 이런 분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때 이낙연 전 대표가 그때 의원으로서 탄핵 표결에 참석을 했고 했는데 찬성표를 반대표가 2개 나왔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이낙연 대표가 던진 것 같다라고 해서 기자들이 막 물어보니까 내가 무슨 표를 던졌는지는 끝까지 함구하겠다. 죽을 때까지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그걸로 이재명 전 대표 측이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그걸 계속 물고 늘어졌어요. 너 찬성표 던진 거 아니냐? 반대표 던졌다는 얘기 계속 안 하는데 뭔가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어제 KBS 뉴스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나 반대표 던졌다고. 죽을 때까지 얘기를 안 한다고 했는데 그냥 얘기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뭐 어제 중진들이 무슨 중진 연석회의에서 이준석 대표 면전에다 성토했다 뭐 이러던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뭘 가지고 성토한 거예요? 그 각자 원하는 거를 각자 얘기한 건데 그래요? 모아놓고 보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성토처럼 됐는데 사실 이제 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너무 거리를 두지 말라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게 권성동 의원이고요. 그다음에 뭐 서병수 의원이나 박진우 의원은 오히려 이제 경선 일정 빨리빨리 진행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홍범표 의원은 이제 마치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전당대회 경선 토론을 다시 보는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너무 너무 이렇게 청년답게 발랄한 건 좋은데 좀 가볍게 하고 있다. 뭐 여성부 통일부 등 뭐 정부 조직 이런 문제는 대선 주자랑 협의를 해야지 왜 이렇게 좀 가볍게 하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들을 한마디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쓴 소리들을 좀 한꺼번에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빠르게 여러 가지 주제를 짚어봤는데 오늘 좋은 정보를 청취자분들께 보고해드린 곽지영 기자하고 고정현 기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